2014년 7월 8일 불가리아 바르나 공항을 찾은 한 남성. 평범한 여행객으로 보였던 그는 직원에게 길을 물어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가져왔던 짐을 놔둔 채 어딘가 급하게 뛰어갑니다. 공항 외부에 있는 보안 카메라에도 홀로 어딘가로 향하는 남성의 모습이 찍혔습니다. 지쳐서 그런지 걷다 뛰기를 반복하며 철조망을 넘어 사라진 남성. 그리고 그것이 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1986년 2월 9일에 독일 베를린에서 태어난 라스는 운동을 좋아하고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은 남성이었습니다. 기계를 만지는 것에 흥미가 있었던 그는 학교를 졸업한 뒤 비렐름 샤벤에 있는 발전소에 취직해 엔지니어로 일하며 꿈을 이뤘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며 결혼 이야기가 오가는 여자친구와 행복한 나날을 보냈던 그에게 어느 날 고향에 계신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는 비보가 날아옵니다. 그는 어머니를 도와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 주말마다 2시간이 넘는 거리를 달려왔습니다. 2014년에 그는 5명의 친구와 불가리아로 여행을 갈 예정이었지만 아픈 아버지를 두고 자기만 즐기는 건 싫다며 안 가려고 했는데 그것을 알게 된 부모님의 성화로 결국 6월 30일에 불가리아로 떠났습니다. 그들은 해변 휴양지인 골든 샌즈에서 일주일을 보내기로 했는데 라스는 마음이 무거웠는지 여행 중에 음식을 제대로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7월 5일에는 좀 활기찬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은 그가 좋아했던 월드컵 축구 경기가 있던 날이었거든요. 밤 11시에 시작해 다음 날까지 이어지는 경기를 보기 위해 그와 친구들은 술집에 들렀습니다.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팀인 베르더 브레멘의 유니폼을 입은 그는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와 친구들과 장난을 치며 축구를 보고 있었죠. 그러던 중 그는 바이에른 뮌헨의 유니폼을 입고 있던 다른 독일인과 시비가 붙었고 약간의 말싸움이 있었지만 다행히 몸싸움으로는 번지지 않고 끝을 맺었습니다. 그와 친구들은 술자리를 이어갔고 마감 시간이 되어서야 가게를 떠났는데 호텔로 돌아가던 중 친구들이 햄버거가 먹고 싶다고 말합니다. 라스는 자기는 먹지 않을 테니 친구들에게 사오라 말했고 밖에서 주변을 둘러보며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가게 밖으로 나왔을 때 그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호텔로 가보았지만 거기에도 그는 없었죠. 혼자 산책이라도 한다고 생각한 그들은 햄버거를 먹은 뒤 침대에 누웠는데 얼마 뒤 라스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뭘 하다 이제 오냐는 친구의 질문에 그는 자기가 공격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햄버거를 사러 간 친구들을 기다리던 중 아까 술집에서 말다툼을 벌인 이들이 고용한 4명의 현지인에게 공격받았다는 라스. 귀가 아프다며 그는 병원으로 갔는데 고막이 파열됐다는 진단을 받습니다. 당분간 비행기를 타지 않는 게 좋다는 의사의 말에 독일로 돌아갈 예정이었던 그는 곤란해했습니다. 결국 항생제를 처방받은 그는 친구들에게 자기는 뒤따라갈 테니 먼저 독일로 가 있으라며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혼자가 된 그는 호텔을 나와 공항 근처 모텔로 이동했는데 다음날 새벽에 그의 어머니는 두려운 목소리를 한 그의 전화를 받습니다. 그들이 죽이려 한다며 자기 신용카드 사용 금지 신청을 해달라고 속삭이듯 말한 그는 다시 연락하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니가 전화해 보았지만 그는 받지 않았죠. 한편 모텔 보안 카메라에는 복도를 서성이며 밖을 내다보다가 엘리베이터에 숨는 그의 모습이 찍혔습니다. 새벽 1시 무렵 그는 짐을 챙겨 모텔을 빠져나왔고 2시 좀 넘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4명의 남자가 자기를 따라와 지금 숨어있는 상태라며 아침에 공항으로 가 비행기를 탈 것이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그는 세프질 500이 뭐지라는 문자를 보냈고 검색을 통해 항생제라는 것을 알게 된 어머니는 그에게 단문을 보냈습니다. 세프질 500은 몇 시간 전 병원에서 의사가 그에게 처방해준 약이었는데 그는 왜 그런 질문을 했던 것일까요? 일단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새벽 5시 무렵 손님을 태우고 거리를 달리던 택시 운전사는 다급한 몸짓으로 자기를 부르는 남성을 보았고 손님에게 양해를 구한 뒤 그를 차에 태웠습니다. 그 남성은 라스였죠. 당시 택시 운전사와 손님이 기억하는 그는 불안한 모습이었고 눈에 띌 정도로 동공이 확장돼 있었다고 합니다. 6시에 공항에 도착한 그는 어머니에게 전화해 카드가 정지됐으니 웨스턴 유니온으로 돈을 좀 보내달라고 했고 어머니는 500유로를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비행기를 타기 전 의사에게 귀를 한 번 더 보이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죠.
비행기 시간을 기다리며 공항을 돌아다니던 그는 9시 반에 공항 내에 있는 진료실에 들어갔는데 당시 의사였던 코스타 코스토프는 그가 신경질적이고 변덕스러웠다고 기억합니다. 코스타는 라스의 길을 확인했고 비행기를 타려면 일주일은 기다려야 한다고 했지만 그는 여기서 죽고 싶지 않아. 여기서 나가야 해. 라고 중얼거리며 자기는 비행기를 탈 거라 고집부렸습니다. 그 사이 진료실에 공항 직원 옷을 입은 남성이 들어오자 라스는 무엇이 두려운지 짐도 그대로 둔 채 공항 밖으로 달아났습니다. 그는 그대로 공항 북서쪽에 위치한 철조망을 넘어 해바라기가 피어있는 곳으로 사라졌죠. 그가 연락이 되지 않자 어머니는 독일 대사관에 도움을 청했고 상황을 전달받은 경찰은 그가 마약을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지만 진료실에 놔두고 간 그의 가방에선 별다른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쫓지 않았는데 갑자기 달려간 그를 경찰은 이해하기 힘들었고 그것은 유튜브를 통해 그의 영상을 보았던 다른 이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가 보냈던 500유로는 그대로 남아있었고 여권 등 중요한 물건이 들어있는 가방도 놔둔 채 달아났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머물렀던 모텔 인근은 여러 범죄가 일어나는 우범 지역으로 관광객이라면 그곳을 잘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거기서 그는 어떠한 신변의 위협을 받았던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그가 주장했던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이들이 고용한 4명의 현지인이 그곳까지 그를 찾아갔던 것일까요? 귀를 공격받았을 때 머리 쪽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조현병 증세를 보였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가족력은 없었고 평소 그가 그러한 증세를 보인 적도 없기에 이 주장은 좀 애매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가능성이 없는 주장도 아니었습니다. 공항까지 태워다준 택시 운전사와 손님은 그가 동공이 확장됐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약물을 복용하거나 뇌 손상, 정신질환, 스트레스 등에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가 처방받았던 항생제 세프질 500의 부작용이라는 말도 나왔지만 두통이나 어지러움 같은 부작용만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 기억을 잃어 방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에 경찰은 목격자를 찾았습니다. 만약 그가 방향을 유지했다면 A2 고속도로에 도달했을 것이고 거기서 히치하이크를 했을 가능성도 있었지만 당시 그를 보았던 이는 없었습니다. 2019년에 독일 트럭 운전사는 드레스덴에서 오베르하벨 군까지 한 남성을 태워줬는데 나중에 라스의 사건을 알고 기억해보니 그와 많이 닮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시는 머리와 수염이 많이 자라있었고 피곤해 보이는 눈에 광대뼈가 도드라졌지만 트럭 운전사는 그가 거의 확실하다고 주장했죠. 그는 모종의 이유로 기억을 잃고 집을 찾기 위해 떠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유튜브에서 가장 유명한 실종자로 알려진 라스. 언젠가는 그가 꼭 가족들의 곁으로 돌아오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